인생의 진정한 공부를 마지막으로 미루지 말라. 229.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3가지 여정이 있다. 삶을 신중하게 분배할 줄 알라. 우연이 아닌 성견 지명과 사리 분별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휴식 없는 삶은 쉬어가는 여관이 없는 장거리 여행처럼 고통스럽다. 다양한 지식은 삶의 즐거움을 준다. 아름다운 인생의 첫 번째 여정은 죽은 자들과 대화하며 보내라. 우리는 자신을 알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태어난다. 책은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두 번째 여정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보내라. 즉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 단 한 나라에서 모든 걸 찾을 수는 없다. 만물의 아버지인 신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면서 때로는 가장 추한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주었다. 세 번째 여정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보내라. 최고의 행복은 철학을 하는 것이다. 230. 너무 늦은 깨달음은 되려 고통이 된다. 제때 눈을 떠라. 보고 있다고 모두 눈이 뜨이는 건 아니고 눈을 뜨고 있다고 모든 걸 보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늦게 얻은 깨달음은 도움이 아닌 고통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더는 볼 게 없을 때가 되어서야 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도 전에 집을 허물고 재산을 탕진한다.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이해하도록 돕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해력이 없는 사람에게 의지를 불어넣는 건 더욱 어렵다. 그들은 주위에서 비웃음을 사고 맹인 취급을 당하며 놀림거리가 된다. 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귀가 먹어서 눈을 떠보려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때때로 무감각해지도록 남들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임무는 남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이 먼 주인을 태운 불행한 말은 절대 살찌지 않는다. 231. 불완전한 모습은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 일 중간에는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 모든 일은 완성되었을 때만 즐길 수 있다. 모든 시작 단계에서는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 기억 속에 남는다. 그래서 이런 미완성의 기억은 이후 완성된 모습을 즐길 때 방해가 된다. 위대한 대상은 한 번에 즐겨야 한다. 비록 각 부분을 자세히 감상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야 적절한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완성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맛있는 요리라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식욕이 돋기보다는 구역질이 난다. 그러므로 모든 거장은 초기에 자기 작품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훈은 자연에서도 배워야 한다. 자연은 나타날 준비가 될 때까지는 절대 작품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232.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상인의 감각을 지니라. 모든 것은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너무 현명한 사람들은 속기 쉽다. 비범한 것은 잘 알아도 더 중요한 일상생활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고상한 것을 관조하므로 평범한 것을 볼 시간이 없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과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상적인 군중은 이것에 경악하고 이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남들에게 속거나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상인의 감각을 지녀야 한다. 즉 현실에서 필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일은 아니더라도 삶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오늘날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233. 남을 즐겁게 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불쾌하게 하는 데서 오는 대가가 더 크다. 남의 취향을 잘 파악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쁨 대신 고통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기질을 잘 몰라 호의를 베푸다가 도리어 불쾌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첨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욕이 된다. 그리고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피해를 주기도 한다. 때로는 즐겁게 해주는데 드는 비용보다 불쾌하게 하는 대가가 더 크다. 게다가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을 모르기에 감사와 선물을 받을 기회도 놓친다. 즉 상대의 기질을 모르면 그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상대를 칭찬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비난이 되는 바람에 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또 말솜씨로 상대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지만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서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234. 남에게 자기 명예를 다 맡겨서는 안 된다. 명예 보증을 받지 않고는 자기 명예를 맡기지 말라. 침묵하면 공동 이익을 얻고 발설하면 공동 손실을 얻게 해야 한다. 명예가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늘 함께하는 공동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 즉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이 곧 상대의 명예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절대 남에게 자기 명예를 다 맡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혹여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그 신중함을 압도하는 경계심을 발동해야 한다. 위험과 이해관계를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35. 부탁할 때는 기분이 좋거나 몸과 마음이 배부를 때를 노리라. 부탁하는 법을 배우라. 어떤 사람에게는 부탁만큼 어려운 일이 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도 없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들에게 부탁할 때는 따로 계략이 필요 없다. 하지만 부탁할 때 첫 마디가 늘 아니오인 사람도 있다. 이들을 상대할 때는 교묘한 기술이 필요하다.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들의 기분이 좋거나 몸과 마음이 배부를 때를 노려야 한다. 조심스러운 그들이 이런 의도를 미리 눈치채지 못했다면 기쁜 날이고 곧 호의를 베푸는 날이 된다. 내면의 기쁨은 밖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게 보이면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 그때는 꺼리낌 없이 거절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좋은 기회가 아니다. 그리고 상대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미리 호의를 베푸는 것도 좋다. 나중에라도 은혜를 갚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6. 위대한 정치인들은 미리 호의를 베푼다. 보상을 받기 전에 먼저 호의를 베풀라. 이것은 위대한 정치인들의 수완이다. 보상을 받기 전에 미리 호의를 베푸는 것은 자신이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미리 베푸는 호의에는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다. 미리 은혜를 베풀면 받는 사람은 더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같은 선물이라도 미리 주면 그것은 나중에 상대방이 갚아야 할 빚이 된다. 이것이 호의를 빛으로 바꾸는 미묘한 방법이다. 윗사람이 상을 주기 위해 베풀어야 했던 호의가 받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갚아야 할 빛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일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미리 호의를 베풀면 일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라 제동을 거는 일이 된다. 237. 지나치게 많은 호의는 받지 말라. 윗사람과 비밀을 나누지 말라. 그럴 때는 배를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해야겠지만 실은 돌을 나누는 셈이다. 많은 사람이 서로 친밀하게 비밀을 털어놓다가 사라졌다. 이런 사람들은 빵으로 만든 숟가락과 같은데 나중에 먹힐 위험이 있다. 군주가 아랫사람과 비밀을 나누는 것은 호의가 아닌 부담을 주는 일이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런 본 모습을 아는 사람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꺼려한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호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권세 있는 자들의 호의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들에게 받은 호의보다는 자신이 행한 호의로 그들을 잡아야 한다. 특히 친구 사이에 비밀을 터놓는 건 위험하다.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 군주들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결국 그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이성까지도 짓밟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 238.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라. 그 부족함이 없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사람이 많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 완전한 수준에 이를 수 없다. 아주 조금만 개선돼도 훌륭하게 될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진지함이 부족해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친절함이 부족하다. 이것은 측근들이라면 바로 알아채는 자질인데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더 잘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실행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제가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깊은 사람은 습관을 제2의 천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39.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알기보다 지혜를 선택하라. 지나치게 똑똑해선 안 된다. 그것보다는 지혜로운 게 더 중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알면 오히려 무기가 무너진다. 보통 가장 예리한 부분이 가장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한 것은 확실한 진리다. 또한 명석한 건 좋아도 수다스러운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영역에 대해 너무 많이 추론하면 분쟁이 생긴다. 그것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추론하지 않는 좋은 분별력을 갖는 게 낫다. 240. 때로는 어리석음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다. 어리석음을 이용할 줄 알라. 때때로 아주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음을 이용한다. 그리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때도 있다. 무지하면 안 되지만 모르는 척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현명한 것과 미친 사람에게 제정신인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각각에 맞는 언어로 말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하고 그런 척도 못하는데 그것도 기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일이다. 241. 조롱받을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 조롱을 받아주되 조롱하지는 말라. 조롱을 받아주는 건 일종의 정중함이지만 남의 조롱하면 문제가 생긴다. 농담할 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거친 면이 있는데 조롱을 받으면 그런 면이 더 드러난다. 좋은 조롱은 유쾌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건 머리가 좋다는 뜻이다. 그럴 때 화를 내면 또 다른 조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더 좋은 방법은 조롱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더 안전한 방법은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차단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일들은 늘 조롱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롱만큼 많은 관심과 수완이 필요한 것도 없다. 따라서 조롱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상대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242.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라. 끝까지 쫓아가라. 어떤 사람들은 시작할 때 온 힘을 다 쏟지만 끝을 보지 못한다. 또한 고안은 하지만 끝까지 실행하지는 못한다. 이들의 기질은 불안정해서 절대 칭찬을 받지 못한다. 계속 추진하는 게 없고 늘 한 걸음 가다가 멈추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성급해 승리를 얻지 못한다. 이것은 스페인 사람의 단점이기도 하다. 반대로 인내는 벨기에 사람의 장점이다. 따라서 전자는 일이 사람을 끝내고 후자는 사람이 일을 끝낸다. 또한 전자는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했다는 만족에서 끝나기 때문에 일을 끝마치지는 못한다. 이것은 그들이 마칠 수 있지만 그러길 원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무능함이나 경솔함 때문이다. 만일 그 일이 좋다면 왜 끝까지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나쁘다면 왜 시작했는가?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냥감을 몰기 시작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한다.